한여름 서울의 어느 병원.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태어날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태어난 아기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으며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침묵을 흘러넘치게 했다. 그녀는 두 팔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처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생명은 완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모두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을 거라는 상식 속에서 그 아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말았다. 그날을 기억하는 건 당시 병원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 있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부모님은 물론이고 병원 관계자들은 그저 얼어붙은 듯했고 아이의 기운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을 만큼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유진은 특별한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부모님은 아이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들은 막막했다.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기술도 이 아이에게서 두 팔을 되돌려주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위에서는 걱정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특히 할머니와 친척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저 행복하게 잘 자라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 아이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은 유진이의 상태를 극복하려 애썼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아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려 했고 부모님은 주변에서 조심스레 추천하는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조기구나 물리치료를 통해 유진이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자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진이의 손은 여전히 없었고 대신 유진은 자신의 몸을 다루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들은 유진이에게 접근하기가 두려워했다. 여느 아이들과 다른 유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유진은 그저 수동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적어졌다. 하지만 유진의 내면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특이한 존재로만 바라봤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유진은 한 번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녀는 그저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작은 꽃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이었다. 작은 꽃을 보면 그 꽃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특별한지 알 수 있었고, 책 속의 글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창문 같았다. 유진에게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뛰어난 기억력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지나가는 소리까지도 그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었다. 그런 능력이 유진을 특이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능력은 그녀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유진은 그 능력을 통해 단순히 세상의 흐름을 흘려보내지 않고 깊이 고민하며 이해하려 했다. 어린 시절 그 누구도 유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유진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 바로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였다. 유진은 늘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인생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유진의 엄마였다. 엄마는 언제나 유진에게 희망을 주었다. 비록 두 팔이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항상 유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줬고 그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어느 날 유진이 여전히 어려워하던 일들 중 하나였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엄마는 유진의 손목에 작은 기구를 부착시키고 그렇게 유진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팔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유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점차 유진은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편견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편견이 점점 커지고 유진은 그것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유진에게 말해줬다. 넌 그 무엇보다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유진은 엄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저 유진이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 하나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시간은 흘러 유진은 이제 7살이 되었다. 그동안 유진은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두 팔 없이 태어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물건을 다루는 것까지 유진은 점차 여러 가지를 배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점점 더 자주 놀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 차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아무리 엄마가 말해줬던 넌 특별해라는 말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해도 그 시선은 여전히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때로는 유진이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 유진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유진은 학교에서 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작은 미술 대회였다.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유진도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유진은 부모님이 준비해준 보조기구를 팔에 부착하고 물감을 준비하며 그림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 어떤 대회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단순히 미술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진에게 있어 그 그림은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레 물감을 붓에 묻히고 작은 종이에 붓을 올렸다. 두 팔이 없는 자신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했다. 다른 아이들이 잘 그린 그림들을 보며 자주 자신감을 잃었던 그때 유진은 그 어떤 외부의 소음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유진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러워하며 선생님에게 가져갔다. 선생님은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유진의 그림을 보았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바뀌었고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선생님 얼굴에 떠올랐다. 유진의 그림은 무엇보다 순수하고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 그림에는 유진이 겪었던 여러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유진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었다. 미술대회가 끝난 후 유진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겠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유진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였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강해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결심을 한 날 유진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다가왔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 유진은 운동장에 나가 친구들과 함께 놀기로 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뛰고 웃으며 놀고 싶었던 유진은 설렘을 가득 안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몇몇 친구들이 유진을 보고 웃으면서 유진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 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유진은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부족함이 이렇게 크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그런 시선들을 견디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결국 유진은 그날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엄마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는 유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시선들이 너를 상처 주지 않게 해야 해. 너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세상도 언젠가는 너를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의 말은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편한 감정이 남았다.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진은 매일매일 그렇게 상처받으며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리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믿음은 결국 유진을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유진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기적이 무엇일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향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유진은 그날 이후로 더욱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만의 색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눈길과 소문은 여전히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세상에 대해 불신이 조금씩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다잡아갔다. 유진의 엄마는 늘 그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유진아, 너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야. 너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다. 엄마의 말은 유진에게 늘 큰 힘이 되었고 그 말들이 없었다면 유진은 아마 이미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유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학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였다. 운동은 유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 대회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체육대회는 단순히 달리기나 공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유진의 마음은 간절했다.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 유진은 첫 번째로 참여하는 1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빠르고 날렵하게 달릴 수 있었지만 유진은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없었다.
그녀는 팔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양팔을 흔들며 달릴 수 없었고 대신 다리와 상체를 이용해 균형을 맞추며 조금씩 힘을 내었다. 유진은 달리기 전부터 마음이 떨렸다. 다시 한번 내게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질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제 나 자신을 믿고 달려보자. 시작 신호와 함께 유진은 출발선을 넘었다. 처음엔 뒤처졌지만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훨씬 빨리 달리고 있었지만 유진은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꾸준히 달렸다. 그녀는 손을 쓰지 않으므로 더 많은 힘을 다리와 몸으로 전달해야 했다. 땅을 박차며 달리던 유진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다. 주변의 친구들이 유진을 응원하며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때 유진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유진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다. 체육대회에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먼저 결승선을 넘었지만 유진은 마지막까지 달렸고 결국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했다. 그 순간 유진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았다. 체육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한 명, 두 명 일어나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유진이 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끈기와 노력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리고 유진은 그 박수를 받으며 그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느꼈다. 이 순간 나는 세상과 하나가 된 기분이야. 그날 집에 돌아온 유진은 자신이 받은 박수와 응원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차별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며 점점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날 이후 유진은 학교에서 조금씩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졌다. 그들은 유진을 더 이상 다르게 보지 않았다. 유진이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어놀며 누구보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유진은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체육대회에서의 성과가 아니었다. 유진은 매일매일 자신을 조금씩 더 믿고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특별한 아이가 아닌 그냥 유진으로 보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그녀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유진 스스로가 변해갔다는 사실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상은 그 어떤 형식으로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정말로 유진이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 기적이 무엇일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자신의 노력과 믿음이 결국 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유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팔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을 받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그저 유진이라고 불렀고 그 누구도 그녀의 장애를 얘기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유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유진에게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진짜 기적은 언제 올까? 라는 질문을 떠올렸다. 매일같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유진은 자신에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던 중 유진은 학교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극 대회였다. 연극 대회는 학년마다 한 명의 주인공을 뽑아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연극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연극 대회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연극 대회에 대해 다른 학생들처럼 단순한 생각을 가졌다. 주인공이 되면 대단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연극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연극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유진은 처음으로 큰 갈등에 부딪혔다. 그녀는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팔이 없는 상태로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리고 연극에 참여하는 다른 친구들은 유진을 향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너는 팔이 없으니까 연극에서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을 듣고 유진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래, 이건 내가 진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다짐했다. 팔 없이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다. 연극 준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다. 유진은 무대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다. 발음과 목소리, 표정 하나하나가 잘 맞지 않아 유진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엄마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유진아, 힘든 건 맞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잖아. 그 말이 유진에게 힘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유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극 연습을 이어갔다. 그녀는 팔 대신 다리와 상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맞아갔다. 유진은 어느새 자신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드디어 연극 대회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그날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준비를 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속삭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었다. 유진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며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됐다. 유진은 그 긴장된 순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를 뱉었다. 연극의 첫 장면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팔 없이 대사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연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진은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팔이 없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녀의 표정과 몸짓은 관객들에게 전달되었다. 무대 위에서 유진은 하나의 캐릭터로
완벽히 변신했다. 그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이었다. 연극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유진을 환호했다. 그 순간 유진은 정말로 자신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팔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잘 해낸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었다. 유진은 그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그 순간의 감동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기적임을 깨달았다. 연극 대회가 끝난 후 유진은 많은 친구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전에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이제는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유진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할 수 있다. 더 큰 기적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기적은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유진은 연극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성취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을 느낀 후 그녀는 자신이 진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다졌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온 후 유진은 한 가지 중요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가 팔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들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이제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유진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팔이 없는 소녀로만 보지 않았고 유진 스스로도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유진은 한 가지 커다란 문제를 마주했다. 그 문제는 바로 학업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받았다.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유진에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팔 없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큰 도전이었다. 그녀는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진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수학 문제는 손으로 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먼저 유진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 팔이 없어도 키보드를 손가락과 팔꿈치로 누를 수 있었다. 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유진은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결된 문제들은 유진에게 더 많은 질문을 안겨주었다. 만약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유진은 점점 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한계를 넘는 것이란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가 필요했다는 것을 유진은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유진에게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 리 없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느낀 좌절감, 그것을 해결하는 데 드는 피곤함, 그리고 끝없는 반복 속에서 찾아낸 해답들은 모두 유진에게 큰 시련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적이란 무엇보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유진에게 큰 의미가 되어갔다. 그리고 유진은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은 유진에게 그녀의 수학 실력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진,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정말 대단한 점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팔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힘든 일인데 내가 그렇게 꾸준히 해낸 걸 보니 나도 배울 점이 많아. 유진은 그 칭찬을 듣고 마음속에서 묵묵히 다짐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 칭찬은 유진에게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할 힘을 얻었다. 하지만 유진의 도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과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다가왔고 그 대회에서 유진은 장애물 달리기라는 종목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유진도 그 대회에서 팔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장애물 달리기라는 종목은 유진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었다. 장애물을 넘거나 뛰어넘는데 팔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체육대회 당일 유진은 대회에 참가하기 전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장애물 달리기 너무 어려워. 엄마는 그런 유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유진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져. 중요한 건 시도해 보는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단다. 유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대회에 참가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도전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유진은 시작선에 섰다. 그 대회는 예상대로 많은 어려움을 안겨줬다.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유진은 힘든 몸짓으로 그것들을 넘었고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주위의 학생들과 관객들은 숨죽이며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유진은 자신이 팔 없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전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유진은 모든 장애물을 넘고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유진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유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유진은 생각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 그녀의 몸이 지쳤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을 넘은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유진은 그 순간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유진은 여전히 팔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기적처럼 우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유진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학교는 계속해서 유진에게 큰 도전 과제들을 던졌고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중간고사였다. 중간고사 준비가 시작되자 유진은 다시금 그 무거운 짐을 느꼈다. 팔이 없으면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 책을 넘기거나 필기를 하려면 다른 도구를 써야 했고 그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팔꿈치나 발을 이용해 필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항상 편한 일은 아니었다. 종종 손목이 아프거나 힘든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유진은 좌절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엄마와 함께 방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교과서와 노트들이 널려 있었고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머리가 아팠다. 엄마는 유진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유진아, 많이 힘들니? 응, 조금. 공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팔 없이 노트에 필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에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해나가자. 넌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 엄마의 말을 들은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자. 그 말이 유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지금까지 유진은 팔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일들을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며 유진은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필기를 할 때도 여러 도구를 사용했고 그것들을 적응시키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손목이 아플 때는 잠시 쉬어가며 부족한 부분은 노트북을 사용해 보충할 수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팔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중간고사 전날 유진은 마지막으로 노트를 한 번 더 훑어보았다.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할 준비를 마친 기분이었다. 시험이 끝난 후 유진은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더 큰 만족을 느꼈다. 며칠 뒤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진은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발표된 순간 유진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팔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시험 결과를 본 유진의 엄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유진아, 내가 이걸 해냈다고? 정말 대단하다. 유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그 말을 하며 유진은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녀는 팔 없이 태어났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유진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유진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은 때때로 팔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서글픈 기분이 들었다. 여전히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날 저녁 유진은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가끔은 너무 속상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는 것 같아. 엄마는 유진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유진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건 그 사람들의 문제야. 중요한 건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 그 후 유진은 더욱 강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나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점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그 시선들이 점점 더 인정과 존경으로 변해갔다. 유진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팔이 없는 소녀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진은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학교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은 이제 자신을 주저없이 보여줄 수 있었고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건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유진은 늘 자신에게 꿈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유진은 학교에서 미술 시간을 맞이했다. 유진에게는 미술이 늘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과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팔 없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지만 유진은 어릴 적부터 발끝으로 때로는 발톱으로 그림을 그려왔다. 그 모든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날도 유진은 미술 시간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이번 주제는 자유였다. 유진은 자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스케치북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꿈꾸는 자유는 팔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그리는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 나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 유진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꿈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유진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꿈이 생겼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나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나만의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엄마는 유진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멋진 꿈이야, 유진. 너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너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거야.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유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 후 유진은 그림에 몰두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을 했고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발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의 성취감은 그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었다. 유진은 점차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유진은 대회 날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되었다. 미술대회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경쟁하며 그 중에서 상위 몇 명만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팔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진은 더 열심히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회 날 유진은 결국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의 작품은 자유를 찾아서라는 제목이 붙여졌고 그림 속에는
한 소녀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소녀는 팔없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진은 이 그림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았다. 그림이 그려지는 동안 유진은 그 어떤 제약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팔이 없다는 현실을 뛰어넘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소녀처럼 자신도 그런 자유를 꿈꾸고 있었다. 대회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고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날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진은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름이 불렸다. 우수상 유진. 유진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그녀가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유진은 무대 위에 올라가 상장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고통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유진은 눈물이 고였다. 내가 꿈꾸던 자유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대회가 끝난 후 유진은 자신이 받은 상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 내가 해냈어. 내 그림이 인정받았어. 엄마는 유진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유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온 만큼 이 상은 너의 노력의 결과야. 이 상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너는 더 큰 꿈을 이룰 거야. 그 말을 들은 유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이제 팔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 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유진은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자신이 그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유진의 그림은 단순히 자신만의 작품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도구가 되었다. 매일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였다. 그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는 것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유진이 마주한 장애물은 예상보다 더 크고 복잡했다. 그녀의 그림이 점점 더 인정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은 유진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심지어 미술계에서도 유진에게 더 큰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압박감은 처음에는 유진에게 도전의 의지를 불러일으켰지만 점차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다. 유진은 자신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그 어떤 대회나 전시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팔 없이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이었고 유진은 그 점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바라는 것들은 너무나 커져만 갔다. 유진, 내 그림은 정말 훌륭해. 이제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이제 유진에게 부담이 되었다. 처음에는 칭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점차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유진이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높은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는 그녀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했다. 유진은 혼자서 이 모든 기대와 압박감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그들도 유진에게 똑같은 기대를 걸었다. 어느 날 엄마는 유진에게 말할 기회를 가졌다. 유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뭔가 고민이 있는 거니?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이 느끼는 부담감을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유진은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 나 그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더 두려워져. 엄마는 유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 세상은 언제나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을 그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남들의 기대와 압박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돼. 유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던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겠어. 내 그림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그리는 거야.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느낌을 담은 그림을 그리려고 해. 그 말은 유진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자유와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팔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넘어 이제 그녀는 팔이 없는 것 자체를 넘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작품을 구상했다. 그 그림은 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소녀를 주제로 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 소녀는 팔이 없었지만 두 다리로 세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팔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자유로움을 표현하려는 소녀의 모습은 유진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유진은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그림을 완성하며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기술적인 완성도나 상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담고 있었다. 내가 팔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내 약점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함이야. 나는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진의 그림은 이제 단순히 그림이 아닌 자유를 찾고자 하는 소녀의 여정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 되었다. 그 그림은 유진의 삶처럼 강렬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림은 이제 유진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유진은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 길은 언제나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도전이 따랐다. 팔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 때때로 사람들의 의심과 편견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점차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적을 이루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기적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유진은 미술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초대장을 받은 유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전시회에는 국내외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자리였고 그 중에 유진이 초대받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내 그림이 그 전시회에? 유진은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전시회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미술 대회와 전시회를 경험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유진은 이렇게 큰 무대에 초대받지 못했다. 팔 없이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유진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유진은 그 초대장을 받은 후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전시회에 참여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과연 그 유명한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그러나 그 불안을 뛰어넘고 유진은 결심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이야. 나의 그림이 전시될 기회는 이 한 번일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어. 그렇게 유진은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준비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렸고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마다 팔이 없는 자신을 넘어서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전시회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할 자리에 가서 조용히 작품을 배치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담은 이야기였다. 팔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그린 그림은 누구에게나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림이 전시된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유진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변해갔다. 그들의 눈빛은 점차 깊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유진의 그림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넘어 삶을 극복하는 힘을 상징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유진은 한 노년의 예술평론가와 마주쳤다. 그는 유진의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본 후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의 그림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한다. 이 그림은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술이다. 세상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내 그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팔 없이 태어난 소녀가 그린 그림을 통해 나는 인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려온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린 그림이 이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유진은 미술계의 유명한 예술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차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팔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은 유진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 유진의 그림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진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유진은 항상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았다. 그것은 단지 예술로서의 미학을 넘어서 삶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팔 없이 태어난 소녀가 아니라 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강인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진은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 그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끝없이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진은 전시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의 그림을 보러 오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미술계에서의 인정을 넘어서 그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림만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가 그린 그림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미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그녀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미술을 전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유진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는 자신의 길을 더 확실히 다져가고 있었다. 미술 이론을 공부하며 기법을 배우고 심지어 해외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유진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회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할 수 있었고 그 스타일은 많은 예술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유진은 항상 예술 그 자체에 대해서만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팔 없이 태어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다.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된 유진은 그 힘을 더욱 넓은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림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은 바로 팔 없이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였다. 유진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중에는 팔이나 다리를 잃은 이들, 그리고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만나며 유진은 깊은 공감을 느꼈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했다. 팔 없이 태어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그들의 내면을 그리도록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유진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믿지 않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누구나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유진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이 그린 그림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기적이 단순히 자신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녀의 예술 프로젝트는 점차 커져갔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유진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희망을 전하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진은 한 가지 큰 고민을 안고 있었다. 나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만든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유진은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정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경험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책으로 남기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유진은 책을 쓸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팔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면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녹아 있었다. 책이 출판되자 그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유진의 이야기를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유진은 단순히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림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적은 현실이 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팔 없이 태어난 소녀가 이루어낸 기적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 유진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었다.